2년 반 동안 한국 방송은 상당 부분 훼손당하고 장악되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날 방송법 처리를 필두로 오는 21일 날 방문진법이 처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2일 날 EBS 한국방송공사법이 처리가 되면 큰 산 하나를 넘게 됩니다. 방송 3법이 처리돼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 역할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아마 이곳에 계신 언론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8일 날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법을 제정법률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되찾고 방심위가 유일임처럼 괴상망측한 사람이 또다시 나타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을 강화시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 장악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분들과 피해받은 방송사 YTN과 TBS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YTN을 정상화시키고 시민 참여형 지상파 공영 라디오 방송사인 TBS가 수도권 시민들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도록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론특별위원회가 앞서 정청래 대표님께서 추석 전에 언론개혁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수시키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시킬 수 있는 데가 언론개혁특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제대로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인 종사자분께서도 협력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 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께 반드시 취재 후에 기사를 써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순서를요, 우리 최현일 의원님부터 앉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행정안전위원이자 특위위원 최현일입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에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위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당 대표님께서도 그러한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세 사람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루이림 전 방심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이 세 사람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반언론적 기조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인물들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상 배임, 허위사실 유포야 명예훼손 등 중대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고발돼서는 무려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늦장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류일임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점 재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공영방송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거기에 부안 내동하여 행안부는 이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이 반언론적, 반민주적 이 행태들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특위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방위 소속 이주희 의원입니다. 당 언론개혁특위에서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대책 파트를 맡았습니다. 유튜브는 국내 모바일 앱 시장 1위로 지난해 초 카카오톡 사용자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뉴스 시사 관련 영상을 볼 때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유튜브이다 보니 최근 유튜브를 통해 허위 조작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들 81.4%가 가짜뉴스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미 유명 유튜버에 대한 협박, 허위 루머 사건을 비롯해서 고인이 된 유명 배우와 가수 등도 가짜뉴스에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영리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 대해 법무부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도 유튜브가 수익 창출이 되는 플랫폼이라서 자극적, 선정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인이 존재하고 그래서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석 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 가운데 임미애 의원님께서 꼭 대신이라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일단 임미애 의원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목소리 임미애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 언론의 편향된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에 대구 경북 주요 언론인 매일신문은 사전투표 하루 전인 4월 4일 내로남불 기득권 좌파의 가면 심판의 표로 벗겨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의 사전선거 동료 현수막 사진만을 일면에 부각해서 내보냈고 같은 날 구면에는 민주당의 현수막 사진을 실으면서 부정적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러한 기사 보도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등은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편파 보도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고요. 언론중재위가 그나마 다행으로 정정 보도하라는 직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 정정 보도문이 보도가 됐으나 그 보도의 해악과 효과는 이미 선거에 영향을 미친 뒤였습니다. TK는 보수의 심장이다, 안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대구 경북의 왜곡된 정치 지형을 만드는데 지역 언론의 행태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왜곡하는 일들을 지역 언론이 하고 있으며 그러다 결국 선을 넘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일신문의 언론중재위 제소건입니다. 언론개혁 논의에서 지방언론개혁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개혁특위위원으로서 지방언론개혁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임미애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다음 우리 한민수 의원님. 저는 간사기 때문에 좀 비중 있는 입장 발표가 있을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예, 한민수입니다. 1998년도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바로 섰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섰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법의 심판만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 불법 계엄이 일어났던 내란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론 매체를 가장한 사회 독극물이 퍼졌습니다. 선거연수원에 중국 스파이 99명이 있었고 미군이 체포해 갔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왜곡 보도가 퍼졌습니다. 인용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저희 언론개혁특위는 철저하게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겠습니다. 꼭 개혁을 이뤄내 우리 언론 노동자, 저도 언론 노동자 출신입니다. 언론이 자유를 누리고 언론 노동자가 품격을 유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언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전부터도 그 정부나 뭐 국회나 각 당 차원에서 언론개혁이나 방송개혁 등의 이제 이름을 그 표방을 하고 이 각종 조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처음에 표방했던 바와는 거의는 많이 못 미치게 그 융두사미격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적인 요구가 시대적 요구로서 언론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신속하게 실기하지 않고 이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한편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자칫 법적 공백이나 논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종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시민언론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 3법 그 개정 과정에서도 민원연은 시민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성과로 지금 얻은 것이 시민들의 공영방송 사장 추천 참여 뭐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기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언론개혁 과제를 다루는데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기본권 또 알 권리를 비롯한 언론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번 그 언론개혁 그 논의 과정에서는 좀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논의가 입법으로 연결된다면은 법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입체적으로 점검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언론노조에서 일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우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방송법 개정안 통과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차 개정될 나머지 두 공영방송법 또한 공영방송 독립 그리고 언론자유 신장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위에서도 방송법을 이 언론 개혁의 시작으로 보고 방송법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번 특위에서 논의될 여러 내용들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적인 가치인 언론 자유를 보장할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번 특위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장선미입니다.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몰랐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저의 전공은 헌법이라서 저는 표현의 자유의 어떤 헌법적 차원에서 지금 어디까지 무엇을 보장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뭔가 자문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 그래서 표현을 담고 있지만 자신만의 독자적인 수익 활동을 하는 이런 플랫폼을 언론 차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플랫폼의 표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규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싶고요. 또 언론기획과 관련해서는 저를 추천해 주신 참여연대에서 그동안 많이 목소리를 내오셨기 때문에 많이 상의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시민들께서 주신 많은 의견들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